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정리 수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정리 잘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네, 하긴 하시나요? 네,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매번 하긴 하는데 이게 유지가 잘 안 되고 며칠 지나면 또 도로 흐트러질 걸 알기 때문에 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누군가는 또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매번 태어나서 우리는 아마 3살 때부터 아마 엄마한테 3살은 좀 너무 심했나? 네 방 정리 좀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평생 듣고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도 나는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회사에 10년만 근무해도 엄청나게 그 회사의 전문가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40-50년을 해도 정리는 전문가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작은 습관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잘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뭐 방법을 몰라서 잘 못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체력이 안 돼서 나 하고 싶은데 막 체력이 안 돼서 못하기도 하고 또 무엇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다 꺼내놓고 정리하려고 봤더니 다 꺼내놓고 나서 지쳐있어. 모르겠다 다시 넣어. 그래서 못하기도 하고 뭐 게으르고 또 하기 싫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에서 정리수납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직 장성군까지는 안 왔나 봅니다. 이 정리수납이라는 거 누구든 자기 물건은 자기가 정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직업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정리수납은 1983년도에 미국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 5분의 주부가 이 정리수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한번 같이 모여서 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미국에 네이포라는 협회가 만들어져 있고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에 2011년도에 한국정리수납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정리수납이라는 이런 직업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정리수납협회는 정리수납 전문가들을 교육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사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려운 장애인분들이나 이렇게 노인분들 이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리수납협회는 지금 15만 5천 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수납이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리수납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거로 직업으로 그리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도부터 중국에 정리수납을 해야겠다. 중국도 좀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2015년부터 중국에 한국의 정리수납 교육 시스템과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중국에서 강의를 시작을 했고 작년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돼서 이제 중국 대학에서 정리수납이라는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국의 정리수납 저희 회사이고요. 교육을 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한국의 이제 K 정리수납이 중국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리는 우리가 집에서 그냥 단순히 살림하는 정리라고만 생각하실 텐데 정리는 산업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보면 삼성전자 냉장고를 갖다 놓고 항상 삼성전자에서는 냉장고 신제품을 개발할 때 기존에 있는 냉장고의 기능을 분석해 달라고 해요. 어떻게 냉장고를 만들면 이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냉장고 정리수납이 잘 될지 일룸이라는 가구 회사에서는 가구를 어떻게 만들어줘야지만 이 가구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정리수납을 잘할지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때 주방에 어떤 기능을 넣어주면 입주하는 사람들이 주방의 정리가 잘 될지 드레스룸 정리가 잘 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웨딩 사업을 하는 제가 지난주에 중국 상해에 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웨딩홀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대표하고 미팅을 했는데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들은
제일 먼저 정리수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살림을 자기 거 처음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못하니까 그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단지 정리수납이 그냥 우리 집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기관과 기업들과 이렇게 협업해서 지금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직업이 되고 이걸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조금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닥터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박미선 씨하고 서장훈 씨하고 같이 해가지고 연예인들 집 정리수납을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모든 집들은 정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나 이런 거 역사박물관에서 봤는데. 아우 이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에요. 오랜만에 치시는 프로다. 야 이거 어떡하지? 세간이나 모든 게 확 정리돼서 너무 집착하고 소유하지 않고 저희가 사는 양희은 씨 댁에 그런 가서 노년의 정리를 시작을 하기 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원합니다. 이분 되게 안 버리게 생기지 않으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분은 역대급으로 짐이 가장 많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정리수납 전문가들은 가면 이 집을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합니다. 비슷한 건 비슷한 거를 구분을 했고 이거는 쓸 건지 아니면 버려도 되는 건지 확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유 어제에 이어서 얼마나 꼼자리 뒤숭숭 안 하셨어요? 물건을 꺼내놓으니까 본인도 놀래요. 우리 집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있었나. 다 버려주세요. 버리세요. 다 버려주세요. 버려야겠다. 이거 버리죠.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내가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모든 게 굉장히 속상해요. 정말 옷이 많았었고요. 이분이 가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연예인이니까 그 옷들이 정말 많았었고 I see you working, but do you often forget that you've got a queen at home? Yeah, she sits on her throne, but she feels 유통기한 so 20년 넘은 커피 발견하고 되게 놀라셨어요. So what are you working on? 아니 이쪽은 우리 아버님 그 옷 공간 같은데. 맞아요. 드레스룸이 생기셨네요. 이게 결정판이거든요, 사실. 여긴 다락방이었는데 모든 잡동사니가 있는 거를 다 치워서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는 못해요. 이렇게라도 해서 할 수 있었음에 시간 지나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이 앞으로도 더 갖다 나눠주고 버리고 그럴 작정이에요. 아마 3트럭 정도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송은이 씨 오셔가지고 쇼파 가져가고 그 일산에 사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는 안 쓰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은 한 3트럭 정도를 나눠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8살 된 아이의 책상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 아이가 20년 후에
28살에 회사에 취업했을 때 책상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엄마한테 정리수납하는 거, 빨래를 개는 거, 이거를 배워보신 분? 예.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는 배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잔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네 막 정리 좀 해. 뭐 정리 좀 하란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엄마하고 같이 정리하면서 그 정리하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수납을 못하는 거는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부모님 탓이에요. 빨리 이게 교육 끝나면 전화해서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기 힘들게 살고 있잖아 막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나이가 돼서 정리수납을 못하고 있는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거죠. 내가 그거를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수납을 잘 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 정리수납을 못한다고 꾸짖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그런 걸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습관이라는 거는 익힐 습자예요. 이 익힐 습자가 뭐냐면 그 새가 날기 위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의 날갯짓을 연습을 해야지만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얘네가 처음부터 뭐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익힐 습자가 이 새의 날갯짓의 그 형상을 그대로 따서 만든 게 익힐 습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가 하나가 습관이 되려면 수천 번, 수만 번의 그런 날갯짓을 반복하듯이 우리는 그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실 하지 않죠. 다이어트 하루만 굶어도 막 다음날 쓰러질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익숙할 관자, 이게 마음에 박힐 정도, 이 날갯짓을 많이 해서 마음에 박힐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새가 날갯짓을 연습하듯이 매일 반복해서 마음에 꿰인 듯 익숙해진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매일 그거를 해봐야지만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고,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거미줄 같으나 나중에는 밧줄과 같다는 거죠. 습관이 처음에는 아주 가늘어서 이거 해서 되겠어 라고 하지만 그게 반복이 된다면 정말 끊을 수 없는 이렇게 단단한 동아줄 같이 된다라는 거죠. 습관의 쇠사슬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끊을 수 없을 정도의 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건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담배를 끊고 싶어도 이게 너무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끊을래야 끊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도 처음에 배우기는 어렵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오랫동안 잘 안 타더라도 조금만 연습하면 다시 우리 몸에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 일상적인 생활도 내가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법을 조금씩 바꿔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훨씬 더 좀 더 편안한 그런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거를 조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수납은요, 생애 주기별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고 나도 누군가는 내가 쓰던 물건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내가 죽었어요. 내가 쓰던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운동들을 하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내가 정리하고 가야 한다. 그래야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내 쓰레기를 치우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내가 쓰던 거를 누군가가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환경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치우는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학교를 갈 때, 뭐 분가를 할 때 매 생애 주기별로 정리 포인트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간의 주인은 누구예요? 공간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 공간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집에 사람이 많아요? 물건이 많아요? 예, 물건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물건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물건들이 이제 사람을 공격해서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고 사람들, 가족들 간에는 거의 화를 내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 가방을 왜 거기다 놨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맨날 정리만 하고 사는 사람이냐부터 시작해서 가족 간에도 관계가 점점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정리정돈 좀 해라, 정리수납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리와 수납이 어떻게 다른지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정리는 뭐고 수납은 뭘까요? 여러분들 매일 잔소리 하시잖아요. 정리수납 좀 해, 정리수납 좀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리는 뭘고 수납은 뭘까요? 네. 선생님. 정리는 써야 할 물건과 안 쓰는 물건을 분하는 거고요. 수납은 써야 할 물건을 알기 쉽게 수납이라고. 선행학습하고 오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선생님께 제 책을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혹시 자격증 수업을 받으셨나요? 이 정리라는 거는 뭐냐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 집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든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리든 아니면 내가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해서 나눔을 하든 우리 집에서 내보내는 거를 우리는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보냈고 필요한 것은 제 자리를 찾아서 그거를 그 위치에다가 놓으면 내가 쉽게 꺼내서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기 쉽게 그 장소를 정하는 거가 바로 우리가 수납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는 버리는 거고 수납은 채우는 거라는 거죠. 제자리를 찾아서 채우는 게 바로 수납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너무도 정확하게 저는 무슨 국어사전을 읽고 계시는 줄 알았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정리를 더 못하시나요? 수납을 더 못하시나요? 어느 게 잘 안 되나요? 둘 다 잘 안 돼요. 뭐 하나만 잘하고 하나는 못하고 뭐 이러면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분류해서 버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수납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칫솔을 못 찾아서 이빨을 못 닦으신 분? 아니 게을러서 못 닦은 거 말고 그냥 칫솔을 못 찾아서 이빨을 못 닦으신 분 없다는 거죠. 칫솔을 못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열쇠나 이건 찾아요, 안 찾아요? 오늘 여기다가 놨다 여기다 놨다 그래서 자꾸 찾아요. 그거 분명히 내가 아까 어디다 놨는데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칫솔은 안 찾는데 열쇠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 칫솔을 왜 안 찾아요? 제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도 제자리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도 제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남의 집에 가도 제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칫솔이 어디 있지라고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가서 그냥 사용하고 그 자리에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혹시 이빨 닦고 칫솔을 가방에다 넣어갖고 오시는 분 없죠? 그냥 그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칫솔을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쇠는 제자리가 없어요.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놓고 싶은 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놓기 때문에 나갈 때 되면 그게 어디 있었지?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어디다 놨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장소를 정해놓으면 돼요. 우리가 칫솔의 장소를 정해놓듯이 물건들을 내가 또 자주 쓰는 거는 특히 장소를 정해놓고 사용하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놓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거실에 가족이 다 써야 되는 만약에 손톱깎이 뭐 그런 세트를
엄마 안방에다 놨다. 그러면 사용하고 나서 엄마가 주무시면 거기다 못 놓고 다른 데다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는 거는 거실에 첫 번째 오른쪽 서랍에 넣는다. 그럼 모든 가족들은 사용하고 다시 그 자리에만 넣어놓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 손톱깎이를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신생아실이에요. 신생아들이 몇백 명이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바로 가서 우리 아이를 얼굴만 보고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다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찾아요? 이름표 붙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가 있잖아요. 간호사가 또 돈을 받고 또 아이를 바꿔치기 하고 이름표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출생의 비밀이 생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찾기 쉬우려면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라벨을. 예를 들어서 옷장 서랍에 첫 번째 서랍엔 속옷, 두 번째 서랍에는 티셔츠나 반바지, 이렇게 되면 서랍을 열어보지 않아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려면 이름표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처음에만 붙여주지 익숙하게 사용이 되면 그 자리는 늘 그거를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뭐 계속 끝까지 가진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그 물건 어디다 놨더라 라고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장소를 정하고 이름표를 붙여주면, 그러니까 정리한 사람은 알겠지만 정리를 받은 다른 가족들은 그 서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표를 붙여주면 각자가 자기 물건을 사용하기가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너무 빽빽한 공간 아니면 너무 물건이 없는 공간, 둘 다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빽빽하면 좀 더 비움이 필요하고 너무 물건이 없다면 생활에 불편하다면 좀 필요한 것들은 채워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간은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여러분들 냉장고가 냉동실이 균형이 맞게 들어가 있나요? 엄청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나 공간이나 물건이 균형이 맞아야지만 삶의 균형이 맞고 질서가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 공간에 가면 질서가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뭐 찾는 것도 힘들고 뭐 여기 비슷한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되게 여러 군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이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춰갈 것이냐, 무엇이 많고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공간 경영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주어진 공간을 효율적인 정리수납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통해서 생활은 편리함과 업무 효율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를 경영 전략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20평을 30평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평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10평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방 3개면 하나는 항상 잡동사니들이 꽉 차 있는 방이에요. 어떤 집은 문도 안 열려요. 하도 그 안에다 뭘 싸놔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 쓰지 않는 잡동사니를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작은 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굳이 거기다가 공간에다가 그렇게 깔아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집을 나는 정말 그거를 10평 정도 더 넓게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도 사용 못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은 맨날 좁아. 이사 가야 돼. 넓은 데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넓은 데 이사 가면 또 수납 공간이 많아지고 넓어질까요? 제가 보기엔 딱 3개월이에요. 딱 3개월 지나면 그 전에 작은 집이었거나 지금 큰 집으로 왔거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냉장고가 그렇잖아요. 냉장고 하나 샀을 때 사용하다가 너무 꽉 차면 또 하나 사면 몇 달 얼마 지나고 아니면 또 꽉 차고 또 꽉 차고 뭐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넓은 집으로 가거나 냉장고 하나를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서 그 공간을 잘 쓸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울산에 남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그 직원들 정리수납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 동마다 그 주민센터에 창고들이 있는데 창고가 너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창고 정리를 한번 했는데 공간이 엄청 넓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사 가야 된다 그랬는데 무슨 이사냐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하라고 했더니 진짜 정리를 하고 났더니 공간이 엄청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잘 활용해 보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못 버리는 것도 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버리시나요? 잘 버리세요? 왜 못 버릴까요? 왜 못 버려요, 우리가? 이거 버리면 꼭 쓸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버리면 꼭 쓸 때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워요. 그리고 이거 누가 선물로 준 거야. 뭐 이런 이유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잘 못 버리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이게 과해서 택배, 이게 정리수납이 왜 사업이 성공할 줄, 여러분 저 엄청 돈 벌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아직 아닌데 나중에 이 정리수납 사업으로 엄청 돈 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모든 아파트의 문 앞에 정말 그 택배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주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옷을 사려면 옷가게 가서 입어보고 한 벌 하나 정도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냥 휴대폰으로 아니면 전화로 하면 속옷 10개가 한 번에 오고 프라이팬 5개가 오고 화장품이 나는 뭐 별 필요 없는데도 막 이게 막 10개씩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공간은 일정한데 우리 집에 매일 들어오는 물건이 나만 주문하나, 남편도 하고 애들도 하고 뭐 선물로 보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공간은 일정한데 들어오는 물건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고 IT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구매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거를 모으고 싶지 않아도 우리 집은 나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물건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물건을 살 때만 돈을 내는 게, 물건값만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정리할 때도 돈을 써야 되고 이걸 버릴 때도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쓰레기 버리려면 봉투 사야 되고 음식물 버릴 때 돈 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버리겠어요? 더 나이 먹어서 잘 버리겠어요? 지금도 못 버리는데 우리가 나이 더 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 버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벌고 싶으면 필요 없는 거 지금 버려야 돼요. 예, 여러분들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점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쓰레기를 우리 집에다가 비싼 아파트에다가 돈 주고 모았다가 그걸 다시 버릴 때 또 돈 주고,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혹시 결혼할 때 혼수로 갖고 온 이불 아직 갖고 계신 분? 말해 조사하면 다 나와요, 여기. 몇 년 되셨어요? 어머니 몇 년 되셨어요? 예? 37년. 나는 37년, 그거 약과야. 나는 37년보다 더 됐다 싶으신 분. 이불을 37년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안 열어보셔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불은 평균적으로 한 6년, 7년 정도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용을 계속 한다고 쳤을 때. 그리고 매 햇빛에 널고 건조시키고 통풍시키고 이렇게 관리를 했을 때도 10년을 넘지는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섬유에는 진먼지 진드기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세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지라든가 이런 게 별로 안 좋아지거든요, 건강에. 근데 왜 갖고 있냐면 이거를 내가 시집 올 때 우리 집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가장 비싼 이불을 좋은 솜으로 모카로 해가지고 주셨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고 있는다는 거죠. 지금 버리면 그래도 돈을 조금 내는데 나중에 버리시려면 돈 훨씬 더 많이 주고 버려야 돼요. 제발 솜 튼다고 하지 마세요. 솜 틀어서 또 갖고 있어. 솜 트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거냐 사용하지 않을 거냐, 이거로 우리는 기준을 정해서 내가 우리 집 바깥으로 내놓을 거냐 아니냐, 아니면 내가 안 쓰는 거를 지금 내놓으면 누군가는 그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쓰레기로 가치가 제로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가치가 100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못 버리는 것도 병이라는 건데 이런 병을 우리는 호딩 장애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을 호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저장 강박증 같이 물건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5% 이상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일이 본 적 있으시죠? 이렇게 쓰레기통 같이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호딩 장애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동물을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동물을 모으지는 않지만 형편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강아지들 막 7, 80마리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분이 한 7, 80마리의 그 강아지들을 키우고 계셨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강아지들, 되게 꾀죄죄하지 않아요? 잘 이렇게 씻겨주지도 않고 잘 병원도 잘 안 데리고 다니고 이런데 얘네들을 7, 80마리를 키우는데 인터뷰로 왜 이렇게 많은 강아지들을 키우고 계신가요? 라고 했더니 얘네들은 나를 속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인터뷰하셨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셨는데 사기당하고 막 해서 망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기피해서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 부인하고 딸이 있는데 부인이 가사도우미 하시면서 번 돈을 가지고 얘네들 사료 사서 먹이고 그 부부는 맨날 컵라면 먹고 있고 딸은 다른 집에다 맡겨서 지금 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아픈 거죠. 병이 든 거예요. 예. 상처를 받아서 병이 든 거라는 거죠. 음식을 모으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이게 곰팡이가 생겼고 먹을 수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으는 거예요. 나중에 씻어서 먹으면 된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색깔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노란색에. 이분이 이게 되게 오래전 자료인데 이때 34살이었으니까 지금은 지금 한 10년은 됐겠죠. 이분이 34살이었는데 이 사람은 노란색에 집착을 해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경, 머리, 옷걸이까지 모든 박스까지 다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노란색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의 아버지 방이 이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사 처음에 갔을 때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씩 지나가면서 이게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못 버리는 병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 누구나 다 조금씩은 버리지 못하는 병들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버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안 입고 안 쓰는 거는 택이 붙어 있어도 그냥 의류함에 넣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대부분이 외출할 때 옷장문을 딱 열면서 뭐라 그래요? 도대체 나는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남편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래요. 옷장에 옷이 가득해가지고 문도 안 닫혀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입을 옷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이들은 냉장고 문을 열면서 딱 뭐라고 할까요? 도대체 우리 집은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또 엄마가 깜짝 놀래요. 냉장고 3대가 꽉 차 있어가지고 문만 열면 뭐가 떨어져서 발등을 찍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이들은 우리 집은 먹을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거,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를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중요하지, 있고 없고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남편이 맥주캔 하나를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땅콩이 하나가 딱 있어. 안주가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내가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딱 문을 열었는데 저거 되게 마음에 들어서 딱 입고 나가. 그럼 난 입을 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찾지 못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게 없는 거고 먹을 게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 버리는 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우리 집에 들어온 물건하고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사준 거고 내가 비싸게 산 거고 이건 어디 여행 갔을 때 산 거고 뭐 이런 연결고리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거를 끊는 거는 그 사람을 버리는 게 되고 추억을 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수 이불을 아직도 갖고 있는 이유가 이걸 버리면 엄마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불경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움켜쥐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끊어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사준 이불을 버린다고 해서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엄마하고 만나서 한 끼 식사하고 매일 전화드리고 이런 거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니까 자꾸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물건에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 키우다 보면 엄마가 외출하려고 그러면 막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안 떨어지려고. 엄마하고 떨어지면 불안하기 때문에 얘가 안 떨어지려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하고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사물에 추억이라는 고리로 연결돼 있어서 이거를 분리하는 거를 되게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버리면 쓸 것 같은 불안한 심리를 작용을 하는데 그거는 단지 심리적인 거고 생각일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습관이 필요한 거고 하나씩 내보내는 거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정리수납이라는 이 사업을, 이 직업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저는 캐나다로 발령을 받아서 캐나다에 살게 됐었는데 캐나다에 가보니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은 이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이미 몇십 년 전부터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한국에 필요할 것 같은 직업인 거예요. 나중에 한국에 가면 내가 이걸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는데 아무도 이게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이냐. 지 물건 지가 정리해야지. 왜 남이 와서 정리하고 돈까지 달라 그러냐. 뭐 이래가지고 제가 바로 시작하지는 못했었어요. 왜 아무도 아니라고 하니까. 뭐 제가 3명한테 얘기하면 다음날 30명이 저한테 하지 말라고 뜯어말려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게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모든 그 유행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아시아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일본도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고 그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한국도 이런 거가 직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한국에 정착이 되면 저는 이거를 중국으로 가져가서 아시아로 가져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제 중국에 정리수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리수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정리수납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제가 가장 많이 방송이나 뭐 인터뷰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리를 잘하셨나요? 정리를 좋아하셨나요? 정리를 잘하시나요? 이렇게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지금 93세이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제가 TV 나오는 걸 보더니 전화하셨어요. 너는 왜 거짓말하고 다니냐고. 내가 널 키울 때 네가 네 방 정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저도 원래 정리하거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뭐 저도 맨날 학교 다니고 뭐 직장 다니고 뭐 하고 하느라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거를 이거는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거니까 반드시 이걸 사업으로 하면 돈을 벌겠다. 저는 이걸 직업으로 보고 산업으로 봐서 제가 열심히 이제 정리수납을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이거 사업으로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정리수납을 못한다고 하는데 한 회사에서도 10년을 일하면 그 회사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왜 평생 하는데 못한다고 할까?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표준이 없고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맘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을 매뉴얼을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8년 동안 매뉴얼을 준비해서 결론이 뭐냐면 잘 버리고 잘 채우고 그리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걸 남에게 나누고 이걸 유지를 잘하면 정리수납은 평생 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되어 있어.
내가 굳이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지 자유롭고 바르게 채워야 되고 나누어야지 행복하고 습관이 돼야지만 유지가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구분해서 버리는 거 이건 습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르게 채우는 거. 여러분들은 모든 공간들이 다 채워져 있어요. 서랍에도 채워져 있고 옷장에도 채워져 있고 이불장도 채워져 있고 주방도 채워져 있고 다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채워져 있어요? 꽉꽉 채워져 있어요. 쑤셔 박혀 있어요. 어떤 고깃집에 가면 문이 안 열려요. 1년째 안 쓰고 있대요. 거기 뭐가 걸려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 바르게 채운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채워져 있기는 하나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채워져 있는데 바르게 채워져 있는 거는 수납의 방법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엄마가 티셔츠를 10장을 세탁해가지고 예쁘게 개서 아이 서랍에다 넣어놨어요. 아이가 외출하려고 서랍을 딱 열었는데 7번째 있는 노란색 티가 입고 싶어요. 아이가 어떻게 빼겠어요? 확 잡아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놔도 이 아이가 흐트러뜨리는 데는 0.1초도 안 걸려요. 남편 티셔츠 10장을 남편 서랍에다 넣어놨어요. 남편이 외출하려고 보니까 5번째 있는 검은색 티가 입고 있어요. 남편은 어떻게 빼겠어요? 그러게요. 우리 집에는 그놈이나 다 똑같아. 남편도 그냥 확 잡아 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들은 매일 화를 내요. 도대체 정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흐트러지는 사람 따로 있냐고 엄마는 매일 화를 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빼는지 한번 보죠. 엄마가 티셔츠를 열심히 개가지고 선반에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내가 외출하려고 보니까 7번째 있는 보라색 티가 입고 싶어요. 엄마는 어떻게 뺄까요? 네. 엄마가 일단 위는 잡아. 그리고 밑을 잡아 빼요. 위는 안 딸려올지 모르지만 밑에도 다 딸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입었는데 보라색 티가 마음에 안 들어. 벗었어. 이번에는 6번째 있는 흰색 티가 입고 싶어. 흰색 티 다시 입었어. 이거 2번만 하면 거기 완전히 풍지박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을 흐트러뜨리는 거는 엄마나 아빠나 아이나 우리 집의 모든 가족들은 다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티셔츠는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쌓기를 하면 우리가 위에 것부터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수납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세로로 세워서 놓으라는 거예요. 후라이팬도 마찬가지예요. 후라이팬이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켜켜이 싸놨어요. 맨 밑에 거 꺼내려면 위에 걸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접시도 마찬가지죠. 주방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방에 지금 접시가 어떻게 놓여져 있냐? 큰 거 밑에, 중간 거 가운데, 작은 거 이렇게 삼각형으로 쌓여 있단 말이에요. 밑에 거 꺼내려면 어떻게 해요? 잡아 빼던가 아니 위에 걸 다 드러내고 하나 꺼내고 다시 올려놓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림이 힘들어지는 거고 나는 계속 노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나 디자인이나 색깔이 다른 거는 세로로 세워놔야 한다. 그래야지 한 번에 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거죠. 티셔츠는 그러면 세로로 세워야 되는데 욕실에 있는 수건은 쌓기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샤워하러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오늘은 왠지 7번째 있는 수건이 쓰고 싶다 이러면서 들어간다 이러면 남편이 애정결핍이에요. 관심을 좀 가져줘야 돼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만약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 수건이 정해져 있는 집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냥 수건 같은 경우는 크기나 뭐 색깔이 달라도 그냥 우리는 위에서부터 쓰니까 이거는 쌓기를 해놔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쌓기를 할 건지 아니면 세로 수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유지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리 수납을 잘 해놨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수납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우리 집이 유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인 거지 가족들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리 수납을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수납의 효과는 뭐냐면 깔끔한 공간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으면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고 사용하고 제자리에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예, 우리가 그렇게 날 잡아가지고 온통 물건들을 다 꺼내내가지고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정리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바쁜 와중에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보살펴야 되고 일 가정을 양립을 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들은 물건을 찾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전화 와. 엄마 그거 어디 있어요? 여보 그거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가족들의 그런 거 아주 중요한 일을 내가 도와주는 거면 몰라도 너무 사소한 것들을 내 손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제 점점 줄여야 한다.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수납을 이렇게 잘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류들이 이게 처리된 거, 처리하지 않은 거, 결제해야 될 거,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오늘 바로 처리해야 될 일들, 이게 구분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요. 편리하죠. 예, 언제든지 나는 물건을 찾을 수 있으니까 편리한 거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질 수가 있고 안전하다는 거고,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리수납을 하고 나면 공간은 넓게, 생활은 편리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라는 거죠. 저희가 정부에서 그 다자녀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년 가구, 혼자 사는 청년 가구 이렇게 네 부류를 정리수납을 했어요. 이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어디가 가장 심각하냐고 제가 느꼈냐면 어디가 제일 심각할까요? 네? 네, 청년이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 가구가 심각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사는 청년 가구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엄청난 큰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청년들, 또 하나는 중년 남성의 문제. 중년 남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너무 안 돼 있고 중년 남성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남자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걸 많이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를 별로 접해보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혼자 되면 여자들은 잘 살아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노부부가 사시다가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내는 어떨까요? 생활이. 삶이. 그니까요.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이제 밥 안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친구 만나러 가도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고 뭐 룰루랄라인 거죠. 이제는 막 자유부인이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혼자 남으셨어요. 할아버지의 삶은 어떨 것 같아요? 예, 물론 재혼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뭐 현실에서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계신 할아버님은 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삶의 질이 더 낮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평소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의식주 해결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해본 게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음식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청소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세탁기 돌리는 것도 배워야 되고 정리하는 것도 남자분들이 다 배워야 되는데 중년에 군수님 혹시 중년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군수님은? 예, 그래서 이게 청년 가구의 문제, 그리고 중년 남성 혼자 사시는 분들의 문제, 이게 되게 정리로서는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리수납을 습관화하게 된다면 내가 나이 먹어서도 충분히 이제 그게 연습이 됐기 때문에 노후가 훨씬 더 보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분을 보면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살 빼야 될 것 같은 거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얘가 살이 좀 쪘다 생각하면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집의 공간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공간, 공간도 이제는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먹기만 하고 배설을 하지 않으면 변비에 걸린단 말이에요. 변비라는 게 뭐예요? 물건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막혀 있는 거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 거고 악취가 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물건이 들어가는 게 많아요? 나가는 게 많아요?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나가는 건 쓰레기 빼놓고는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신발장이 변비에 걸려 있는지, 옷장이 변비에 걸려 있는지, 주방이 변비에 걸려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집이 그게 변비에 걸려 있는 공간들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지금 악취가 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빨리 순환을 해주고 빼줘야 되고 얘네들이 공기가 순환이 잘 돼서 우리 집이, 우리 사무실이, 내 공간이 건강한 공간으로 바뀌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리수납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면 물건을 소유하는 기준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일단 이제는 내놓겠다. 여러분들 1년 안 입은 옷 버리겠다. 이렇게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 1년 안 입을 수도 있지. 그리고 버려놓고 막 아까워해. 그거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10년 된 것도 안 버린 거 있는데 뭐 굳이 1년이라고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나는 10년, 20년 된 것도 많으니까 나는 10년 된 것부터 버리겠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할 것과 버릴 것을 분류하고 수납할 장소를 정하고 이거는 옷장에서 걸 건지 선반에다 넣을 건지 서랍에다 넣을 건지 이거를 어디에다 놓을 건지를 정하고 수납을 하고 그리고 유지 관리를 하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수납을 잘 하기 위해서는 매일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옷장에서는 요즘 매일 자주 입는 옷, 그리고 속옷 같은 거, 주방에서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국그릇 매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손만 뻗으면 꺼낼 수 있는 위치에다 놔야 돼요. 이걸 핑거존의 원칙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매일 사용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으면 그거는 바로 꺼낼 수 있게 수납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핑거존의 원칙은 내가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 거, 원터치의 원칙은 아까 우리가 티셔츠를 여러 장 하면 한 번 드러내고 꺼내고 다시 올려놓게 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세워서 한 번 꺼내는 게, 한 번에 꺼낼 수 있게 수납을 해야 되는 거. 총량 규제의 원칙은 모든 공간은 물건을 80% 이상을 넣지 않아야 돼요. 오늘 냉동실은 몇 프로 보관돼 있어요? 120%. 여기는 넣어도 계속 들어가요. 이미 꽉 찬 것 같은데 그래도 넣으면 또 들어가 어딘가에. 근데 우리가 모든 공간이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나올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자석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띄어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분이 나가기에는 엄청 어려워요. 그렇죠? 왜 한 칸씩 띄어져 있으면 금방금방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쫙 붙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은 나가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여러분들 콩나물 시루 아시죠?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이게 너무 꽉 차 있어서 머리채를 잡듯이 빼내도 처음엔 안 뽑혀요. 이게 조금 뽑아서 먹고 나면 조금 헐렁해졌을 때 그 다음에 잘 뽑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 한 움큼을 거기다 심을 수 있어요? 틈이 없어서 못 심어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공간에는 80%를 넘지 않게 물건을 넣어야 한다. 그래야지 꺼내기도 쉽고 새로운 물건이 들어갈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빈틈없이 모든 공간은 다 채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 채워요. 수납 도구 활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요즘은 수납 도구들이 되게 많아요. 접시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겠어요? 접시 꽂이를 이용해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수납 바구니를 이용을 하고 수납 도구를 활용하면 수납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거고, 아까 세로 수납할 수 있는 건 세로 수납하고 마지막에 이름표를 붙여줘서 우리가 꺼내보지 않아도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량 규제의 법칙은 처음에 80%를 넣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점점 90%, 한 달 후에는 100% 이렇게 채워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가 들어가면 하나는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게 80%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공간, 서랍 안이라든가 뭐 이런 곳은 80%를 채우고, 보이는 공간, 우리가 장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보이는 공간들은 70%,
그리고 전시 공간, 정말 남한테 보여줄 공간들은 50%만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갤러리 같은 데 보면은 큰 벽에 딱 하나만 그림 걸려져 있잖아요. 그 여백의 미로. 그게 더 돋보이게 하는 거는 한 반만 채워야 된다. 이렇게 공간마다 이렇게 채워야 하는 그 양이 좀 달리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거실을 이렇게 되어 있던 공간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가구를 배치를 달리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건들을 분류를 해주는 거고, 옷장 정리가 걸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선반에 넣어야 되는 거, 서랍에 넣어야 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색깔별로 구분도 해주고요. 그리고 색깔별로 구분도 해주고, 그리고 이 높이를 같이 해주면 이 밑에 공간을, 수납 공간을 훨씬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이불장을 보면 이 이불 개는 방법만 달리해도 똑같은 이불장인데 이렇게 수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쌓기 수납을 한 거예요. 쌓기 수납은 맨 위에 있는 것만 보여요. 그 밑에는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세로 수납을 해놓으면 이 세로 수납 자체가 이 서랍에 들어가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한눈에 딱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림은 해도 해도 끝도 없고 티도 안 난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죠. 전문가들이 와서 하루만 있으면 그 집은 완전히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살림 자체가 티가 안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꺼내내면 이렇게 많은 것도 종류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모든 집들의 냉장고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고기는 고기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육류는 육류대로 뭐 이게 다 구분해가지고 떡을 만약에 꺼낼 거다 그러면 떡이 있는 곳에 가서 꺼내오면 되고 사왔으면 남으면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를 정해준 거죠. 냉장고 안에도 고기는 어디 들어갈 거고 생선은 어디 들어갈 거고 장소를 정해주면 그대로만 유지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식당에 갔는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찍어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모든 정리 수납에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에는 식재료들을 준비를 해놓는 거야. 주방에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하겠죠. 주방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빨간 거에는 식재료를 요 위에 더 넘쳐서는 안 된다. 왜? 뚜껑에 닿으니까 변질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빨간색 위까지 식재료를 채우면 안 된다라는 거고 밑에 노란 선은 바닥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바쁘게 돌아가는데 딱 하려고 봤더니 재료가 하나도 없어. 그럼 음식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채워 넣어야 되고 누구든지 위에 빨간 선 위까지는 채우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을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 집도 정리를 해놓고 나 혼자 정리를 해놓은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고 사용하면 다시 제자리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창고예요. 사무실 창고 같은 경우도 서류를 종류별로 구분해서 놓으면 훨씬 더 공간의 활용이 더 많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여기는 지금 홈쇼핑 쇼핑몰이에요. 인터넷으로 뭐 판매하는 곳인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빨리빨리 주문을 받아서 이걸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종류별로 구분해서 판매가 되면 빨리빨리 보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여기는 전통시장인데 이불 가게예요. 근데 상품인지 상품이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적어도 고객들이 왔을 때 그걸 사게 하려면 이게 상품의 가치가 있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분류를 하고 같거나 비슷한 종류끼리 나누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불을 좀 개놓고 하니까 훨씬 더 상품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정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인테리어가 될 수가 있고 상품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통시장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 신발들이 상품이에요.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걸 상품의 가치가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바꿔줬냐면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이렇게 바꿔줬어요. 똑같은 매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매장의 가치를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공장의 정리수납도 하고요. 여기는 책을 30만 권을 정리한 거예요.
이거 전국에서 헌책을 다 모아가지고 이 책을 정리수납 전문가들이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100일 수도 있고 그 가치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 이런 것들이 주인을 잘못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만나서 얘네들이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때 얘네는 큰 부푼 꿈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주인을 잘못 만나서 제대로 자기의 가치를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소방청에서 구급차, 119 구급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180가지 종류의 의료기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구조하고 뭐 하려면 의료기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놓여져 있는 위치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한 80% 정도는 매뉴얼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지역마다 좀 다르게 해가지고 어느 차를 타도 놓여져 있는 위치가 같게 만들어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간들은 다 이렇게 정리수납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방을 좀 보면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을 때 이게 가장 아까 핑거전의 원칙에 있어서 가장 자주 쓰는 것들은 내가 손만 뻗으면 꺼낼 수 있는 곳에 놓는다. 그리고 수납용품을 활용한다. 여기도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요즘 뭐 다이소나 아니면 쿠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수납용품 되게 저렴한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활용을 하시면 좋고, 컵도 되게 많아요, 우리 집에. 컵을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소주잔 작은 거, 그 뒤에 조금 더 큰 거, 맨 안쪽에는 가장 높은 거 이렇게 넣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소주잔 한 줄, 맥주잔 한 줄 이렇게. 그래서 계단식으로 놓지 말고 옆으로 이렇게 편의점에 가면 콜라 한 줄, 사이다 한 줄, 뭐 주스 한 줄 이렇게 놓였듯이 이렇게 놔야지만 우리가 소주 마실 때 한 줄 쫙 빼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맨 안쪽에 만약에 와인잔이 놓여져 있으면 와인 마시려고 하면 앞에 거 다 꺼내내고 와인잔 꺼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하는 거에 너무 노동력을 많이 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컵도 종류별로 머그잔인지 아니면 이게 크리스탈 잔인지 종류별로 구분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는 후라이팬인데 후라이팬을 쌓기를 하니까 밑에 거 꺼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세로로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뭔지 아세요? 이거 피자 박스예요. 피자 먹고 나서 이 피자 박스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꺼내기 쉬운 거잖아요. 손잡이만 잡고 그냥 꺼내고 사용하고 다시 집어넣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은 프라이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다 쓰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3개면 3개, 4개면 4개 자주 쓰는 것만 주방에다 놓고 나머지는 따로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주방의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요거는 뭐냐면 그 책꽂이예요. 옛날 책꽂이 잘 사용하지 않는 거 주방에 갖다 놓고 그냥 수납용품으로 쓴 거예요. 수납용품을 꼭 구입해서 쓰진 않아도 된다. 우리가 집에 있는 걸로 충분히 활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주방의 서랍인데 모든 서랍은 통으로 사용하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옷장 서랍 아니면 책상 서랍 뭐 주방 서랍을 통으로 사용하면 처음에 정리했을 땐 예쁘게 정리해 놓는데 나중에 서랍 한두 번만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 안이 다 섞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칸을 나눠서 어떤 물건을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칸을 나눠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는 일회용 용품들을 다 모았어요. 집에 있는 거를. 이게 뭐 그 비닐 장갑도 있을 거고 지퍼백도 있고 뭐 비닐팩도 있고 다 모아서 주방 서랍 하나에다가 다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열면 뭐든지 다 일회용품은 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랍을 열고 티슈 빼쓰듯이 그냥 사용하면 돼요. 저걸 꺼내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로바로 꺼내서 사용하고 다 쓰면 저거 버리고 또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딱 이렇게 세팅을 하나만 해놓으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일회용품은 서랍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서랍에는 우리 행주라든가 수세미 이런 거 재고가 남아있는 거는 하나로 정리해서 우리가 수세미를 몇 개 갖고 있는지 행주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버리고 여기 있는 걸 새로 꺼내서 사용하고 버리고 꺼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수세미나 행주를 몇 달 만에 바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수세미를 언제 버려요? 예, 마르고 닳도록 써요. 행주가 걸레가 될 때까지 쓴단 말이에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행주나 걸레는요, 한 달, 적어도 2달을 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낡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설거지하는 기능, 닦는 기능, 이게 한 달, 2달만 지나도 다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쓰고 있는 거니까 그거 버리고 새 거 꺼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마르고 닳도록 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지금 페트병을 위를 자른 거예요. 페트병 위를 잘라서 면이나 스파게티 면 같은 거 보관하면 그래서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얘네가 쓰러지거나 얘네가 부러지거나 하지 않아서 이런 페트병을 활용해가지고 수납을 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A에 가까울까요? B에 가까울까요? 냉장고가. 뭐 하나 딱하게 여기 A와 B 사이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냉장고 정리에서 가장 팁으로 줄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매일 우리가 한국 음식은 매일 상 차릴 때마다 꺼내야 되는 반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김치, 뭐 밑반찬,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꺼내내려면 냉장고 문도 오래 해야 되고 또 특히 엄마가 외출할 때 밥 반찬 다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갈 때 한마디 합니다. 반찬 다 만들어놔서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꺼내서 먹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나가요. 나갔다 오면 제대로 이게 반찬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럼 또 엄마는 또 막 화를 내요. 만들어 놓은 사람들인데 그 꺼내 먹는 것도 못하냐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왜 못하냐면 남편이나 아이들은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만들어 놨으니까 먹어야지 냉장고를 딱 열었어요. 그리고 바로 닫아요. 왜 닫을까요? 에? 도대체 뭘 꺼내 먹으라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냉장고에 너무 꽉 차 있어서 도대체 뭘 꺼내 먹으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놓으면 좋으냐면 매일 먹는 반찬은 쟁반에다가 딱 올려서 그냥 쟁반채로 냉장고에 보관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상 차릴 때마다 그냥 쟁반을 꺼내가지고 상 차려 먹고 나중에 다시 쟁반 위에 올려놔가지고 다시 넣고 나갈 때 아이들한테도 쟁반에 있는 것만 꺼내서 먹어. 이렇게 하면 딱 열었을 때 쟁반이 딱 보이니까 그것만 꺼내 먹는 건 되게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매일 평생을 주방에서 산 엄마의 기준으로 다른 가족한테 뭔가를 요구를 하면 그거를 다른 가족들이 들어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안 먹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꺼내 먹어야 되는 반찬들은 저렇게 쟁반에다가 하나에 올려놓으면 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냉동실에 얼릴 땐 반드시 지퍼백에 넣어서 납작하게 얼려서 몇 월 며칠 그리고 이 내용물이 뭔지를 써서 이름표를 써가지고 이렇게 바구니에다 새로 수납을 하면 공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요. 예전에 엄마를 보면 항상 고기도 나물도 동그랗게 얼려가지고 넣어놨단 말이에요.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러면 해동이 어려워요. 이게 동그라니까 해동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데드 스페이스가 많아요. 동그라니까. 그래서 이걸 납작하게 얼려서 넣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서 고기 얼려놓은 거 다 녹여가지고 납작하게 하시면 안 돼요. 냉동실에 한번 들어간 거는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냉장고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멸치라든가 아니면은 고춧가루 이렇게 대용량으로 보관하지 않아야 된다. 소분해서 왜냐하면 고춧가루를 이만한 큰 봉투에다 넣어놓고 먹을 때마다 덜어서 먹으면 향이 날아가고 세균이 들어가고 습기가 차고 그래서 끝까지 맛있는 고춧가루를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3개 정도로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 먹어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케이크를 먹다가 조금 남았어요. 이걸 보관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통에 묻거든요. 그럼 설거지하기도 귀찮고. 그런데 이걸 방법을 조금만 바꿔서 밑에 뚜껑에다가 케이크를 올려놓고 통을 덮어요. 그래서 거꾸로 해가지고 넣어놓고 나중에 꺼내서 딱 열어서 통을 딱 꺼내면
얘는 그냥 뚜껑에 있기 때문에 묻지 않아서 설거지를 따로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죠. 엄마는 열심히 해서 냉장고에다가 거꾸로 딱 넣어놨는데 남편이 딱 열더니 얘가 왜 이래 뒤집어 놓으면 그래서 규칙이 필요하고 가족이 같이 공동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그 뻥튀기 과자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집이 아니라 식당이나 어디 이렇게 회사나 이런 데서 케이크를 먹을 때는 일회용 접시 너무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뻥튀기 쬐그만 거 갖다 주고 개인 접시로 하나씩 주고 케이크도 먹고 뻥튀기도 먹고 쓰레기 없애고 이런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비닐봉투가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냥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다가 양파를 3개를 넣어놨어요. 아니면 파프리카 3개를 넣어놨어. 묶어.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꺼내가지고 풀었는데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르거나 찢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를 하나만 먹었어. 2개가 남았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새 비닐봉투에다가 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비닐봉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뭔지 아세요? 페트병 뚜껑이에요. 물병. 뚜껑 그 위에 부분만 자른 거예요. 그러면 이 비닐봉투를 입구를 페트병 뚜껑 이거 잘라낸 거니까 위로 올려서 페트병을 잠궈놔요. 사용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열어서 빼서 파프리카 하나 빼고 다시 잠궈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비닐봉투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비닐봉투도 없애니까 환경도 살리고 비용도 절약하고 그리고 왠지 알뜰살뜰한 주부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저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병뚜껑 한 5개 정도만 잘라 놓으면은요 엄청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기서 수납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수박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박은요 우리가 랩이라는 거 있잖아요. 랩은 식품에 직접 닿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저거는 지금 랩을 씌워만 놓은 거지 밀봉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박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 수박 먹을 때 위 잘라내고 먹어야 되잖아요.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수박은 먹고 나면 잘라서 밀폐 용기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야지 되는 거지 저렇게 랩을 씌웠다고 해서 저 채로 냉장고에 넣으면 세균이 생기고 이 세균이 다른 음식에 또 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랩으로 씌워서 보관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린 거고 냉장고에서 문짝에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조그만 튜브로 되어 있는 거 와사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쓰러지는 경우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문짝에다가는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우유 마시고 나면 우유팩 잘라놓은 거예요. 아니면 음료수, 생수병 잘라서 넣어도 돼요. 그래서 즙을 하나씩 만들어서 저기에다가 문짝에다가 넣고 거기에다가 소스 종류를 넣으면 얘네들이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흘러내려도 그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 그냥 버리고 다른 것도 활용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집에서 바로바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 시켜서 먹었을 때 소스 있잖아요. 남는 소스 많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안 버려요. 모아요. 언제 먹어요? 안 먹어요. 또 냉장고에 열심히 보관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버려요. 그래서 있는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것도 이렇게 페트병이든 아니면 우유팩 하나 잘라서 여기다가 다 있는 건 다 집어넣고 냉장고 음식할 때나 뭐 할 때 냉장고 문 열고 그게 있으면 거기 있는 걸 먼저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먼저 쓰는 거고 그리고 그 채소의 짜투리들 뭐 양파 반 개, 뭐 당근 뭐 몇 개 이런 거 있는 것도 밀폐 용기 하나에다가 그냥 다 같이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무슨 음식을 할 때마다 그 짜투리 야채 통부터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디든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물러서 버리는 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그런 거를 조금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옷 정리 아까 제가 여기 밑에 부분 사용하는 거고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선반에 옷을 그냥 수납하면 절대로 꺼내기 어려워요. 안에 거 꺼내기려면 밖에 거 다 꺼내야 되니까 선반은 이렇게 바구니를 이용해서 바구니에다 수납을 하고 여기에 뭔지가 꺼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이름표를 조금 붙여주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요. 속옷은 개는 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서랍 하나에다가 그냥 속옷을 쫙 하면 내가 속옷 몇 개고 어떤 거를 입을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고, 여자들 브레이지어는 이렇게 접거나 개지 않아요. 그냥 캡 그대로 해서 서랍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서랍을 열면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거고 속옷은 어떤 걸 입을 거다 한눈에 그냥 바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옷장의 서랍에는 반드시 칸막이를 쳐서 얘네가 서로 섞이지 않게, 이 칸막이가 없으면 신문을 조금 더 두껍게 접어서 신문으로 꼭 끼워 놓으면 신문이 방충의 방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문지를 좀 깔아서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세탁소 에서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이렇게 비닐 커버 씌워져 오는 거 반드시 벗겨서 옷장에다 넣으셔야 돼요. 비닐 커버 씌우지 않아야 된다. 이게 화학 제품으로 이게 드라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야 되는데 비닐에 다시 닿아서 섬유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환기가 되고 얘가 날아갈 수 있게 비닐 커버는 좀 벗겨줘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패딩이 이렇게 되게 긴 거 있잖아요. 옷장에다 걸면 밑에가 막 다 끌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옷걸이가 여기 위에 하나 걸고 이게 집게 옷걸이 이거를 밑을 찝어요. 그래서 반을 딱 접으면 반으로 딱 길이가 딱 줄어들기 때문에 밑에 끌리지 않게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긴 원피스가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밑에 끌리겠죠. 이것도 옷걸이를 2개를 준비해서 하나 위에 걸고 하나는 가운데다 하나 걸어서 2개를 같이 동시에 그냥 거는 거예요. 그러면 긴 원피스가 딱 반으로 줄겠죠. 그러면 밑에 끌리거나 나중에 구겨져서 또 다림질 해야 되거나 이러지 않아도 돼서 좋고요. 그리고 모든 집에 이제 이 모자가 많아요. 아이들 모자도 많고 이제 엄마 아빠 모자도 많아요. 이거 수납하기 좋은 거는 세탁소 옷걸이 하나를 양옆을 그냥 접어요. 이렇게 구부려요. 그래서 한쪽에는 한 번이라도 쓴 모자, 한쪽에는 한 번도 쓰지 않은 모자. 이렇게 교차 오염이 되지 않게. 그러면 세탁소 옷걸이 하나면 모자를 10개씩은, 그래서 아이 방에 하나 걸어주고 안방에 하나 걸어놓으면 우리 집에 있는 모자는 다 저기다가 걸리면 된다. 그럼 우리 집에 모자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액세서리인데요. 액세서리 함에 별로 실용성이 잘 없어요. 예쁘긴 하지만 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그거 필요 없고요. 그냥 이거 초콜릿 케이스 아니면 호두 과자 케이스, 과자 케이스, 뭐든지 칸이 막혀져 있는 게 있으면 그걸 깨끗이 닦아가지고 화장대 서랍에다 딱 놓고 귀걸이 한 세트씩 집어넣으면 서랍을 딱 열고 오늘 내가 어떤 귀걸이 할 건지 갔다 오면 꺼내서 바로 그 자리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것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있는 집은 뭐 예쁜 초콜릿 케이스 같은 거에서 아이들 서랍에다 넣어주면 자기가 직접 자기 거 넣고 빼고 할 수 있게 이런 만들어주면 되고요. 콘센트 보면 우리가 코드 뭘 뽑을까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빵클립이에요. 사무실에서도 좋고 집에서도 책상 밑에 막 기어 들어가서 막 해야 되는데 TV 딱 이렇게 써서 해놓으면 저게 억지로 빼기 이전에는 저게 스스로 빠지지 않아서 이름표를 이렇게 빵클립 같은 거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벽에 콘센트 있잖아요. 이거 많이 사용 안 하면 여기 먼지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아이가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좀 위험하기도 한데 이게 뭐냐면 물티슈 뚜껑이에요. 물티슈 다 쓰고 나면 물티슈 뚜껑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여기 딱 맞아요. 그래서 그냥 또 여기 양면 테이프 끈끈이 있잖아요. 그걸 그냥 갖다 붙여놓으면 이걸 사용하지 않을 때는 덮어놓고 만약에 콘센트 사용할 때는 이걸 뚜껑 열어가지고 코드로 사용하고 빼고 다시 덮어놓으면 돼요. 이거 되게 깔끔하게 그리고 화재 위험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페트병, 물병인데 이거를
그냥 뭐 화분이다 이런 거 살 필요 없이 집이든 아니면 사무실이든 물만 넣어놓고 거기다가 수경 재배하면 되게 예쁘고 근사한 이런 그 화분이 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안 쓰는 것들 뭐 리본이라든가 뭐 이거 선물 왔을 때 리본 같은 거로 해놓으면 훨씬 더 예쁜 이런 화분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 상자에다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 화장지 두루마리 휴지 심이에요. 여러분들 다 쓰고 나면 이거 버리잖아요. 그거 몇 개 모아가지고 이렇게 상자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이게 우리가 그냥 통으로 넣어놓게 되면 얘가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찾아야 되는데 필통으로 쓰려면 이게 연필인지 볼펜인지 사인펜인지 이거를 구분하면 되고요. 화장대에다가 놓으면 이게 브러쉬고 종류별로 구분을 하면 이게 활용도가 되게 좋아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드라이기나 아니면 소형 가전 같은 거 선이 너무 길어서 이거 관리하기 어려울 때 딱 여기 두루마리 휴지 심에다가 필요한 양만큼만 빼내고 나머지는 저기다 집어 넣어서 사용하면 되게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심을 좀 자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어떤 고객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얘가 10분마다 쫓아다니면서 정리를 해도 하루 종일 이게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거를 다시 제자리에 놓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길래 제가 거실에다가 한 모퉁이에다가 주차 라인을 이렇게 테이프로 그려줬어요. 했더니 이 아이가, 저는 이거를 얘가 들어다 놓을 줄 알았어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 뒤로 들어가요. 금 밟으면 다시 앞으로 갔다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들어다 놔도 되는데. 엄마 아빠하고 외출했다가 주차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엄마든 아빠든 다 뒤로 갔다가 금 밟으면 앞으로 갔다 이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늘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 자동차를 그렇게 주차를 해서 저기다가 세워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엄마 아빠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아이들은 너무도 잘 따라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습관이 우리가 한번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는 거, 칫솔을 사용하고 제자리에 놓는 거, 이러한 것들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수납이라는 거는 살리는 일이다. 무엇을 살리냐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죠. 공간이 너무 더럽거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 많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 있을 때는 사람을 살리고요. 공간에 데드 스페이스가 많잖아요. 버려진 공간들, 쓸모없는 공간들을 정리수납으로 인해서 살릴 수가 있고, 우리가 물건을 찾는데 버려지는 시간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가 잘 돼 있으면 굳이 그걸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시간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냉장고 정리수납만 잘해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리수납을 잘 하시는 분들은 나는 환경운동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는 집에서 정리수납을 잘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끝까지 잘 쓰고 분리해서 잘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면 이게 환경운동가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수납을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업사이클 유어 라이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바뀌고 좀 더 가족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작은 습관이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만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정리수납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페트병 하나 그거 뚜껑 잘라가지고 비닐을 줄여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사용하는 거는 그 자리에다 놓는 거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수납이 잘 돼서 여러분의 공간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